안녕하십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심화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어떤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 아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자아, 영어로는 셀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높으냐, 자존감이 낮으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편입니까? 혹은 낮으신 편입니까? 이 자존감이라 하면 이 내면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느냐의 또 척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면에 있는 이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0세부터 6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의 발달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를 이 0세부터 6세까지 거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이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자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가족에서 맺었던, 즉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 부정적이라면 아마 자아 존중감도 상당히 낮을 것이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사회기술도 상당히 저하된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부모에게는 또 다른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모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가정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가정은 상당히 건강하고 아버지가 청소도 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도, 이 아내분도 그런 모습을 보고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자분 가정에 명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명절에 갔는데 누워서 물 달라고 하고요.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코앞에까지 갖다 줘야지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성분은 남자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심지어 우울감에 빠지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여성의 어떠한 그런 모습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자기 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상태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즉 자아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내면에 있는 자아들을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서로의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즉,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즉 영어로 보게 되면 안을 본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의 자아,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된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1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단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단계는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단계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나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라고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3단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외부 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단계에 들어서는 역시나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4단계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내부 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가 되면 문제에 대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5단계는.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지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이제 변화를 이루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진정한 감정적 통찰이라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단계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양가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3단계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즉 타인에게 있다. 외부 귀인을 말할 수가 있고요. 4단계는 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이죠. 5단계가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단계가 5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단계가 되면 진정한 감정적 통찰이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저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방식의 여행을 찾기보다는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한번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보는 시기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